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검은 수염이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원피스 세계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기록들은 8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현 세계의 지배자, 이무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메모리 열매의 능력자 푸딩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제약 없이 기억을 읽어내는 능력을 손에 넣은 순간 세계 정부가 독점해왔던 역사의 균형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이 금단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현재 최악의 해적이라 불리는 검은 수염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푸딩이 해군 영웅 거프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추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프의 뇌리에 각인된 세계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지옥, 갓벨리의 현장을 현재로 소환해냈습니다. 검은 수염은 지금 이 순간 거프의 시선을 통해 과거의 망령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은 수염이 이 기억을 통해 마주한 진실은 단순히 전설적인 해적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돔 리버스라는 끔찍한 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록스 디지백을 지배하여 로저와 거프가 하늘을 가르고 대지를 부수며 싸워야 했던 그 괴물, 그것은 록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무 의지가 확장된 살아있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그날 로저와 거프가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는 적, 그것은 록스의 맷집이 아니라 이무라는 존재가 가진 절대적인 방어력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티치는 이제 역사상 그 어떤 상황보다도 이무의 약점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루피의 어머니와 관련된 기묘한 식물학적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존 릴리의 선대 황제 트리토마, 그녀의 이름은 불과 열정 그리고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상사병으로 마취 속에서부터 타들어가듯 사망했다는 기록, 그리고 이글이글 열매가 루피의 고향 이스트블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작가가 식물학적 은유를 통해 숨겨놓은 테마적 혈통의 비밀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저는 해적들의 놀이로만 알려진 데비 백파이트의 기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데비 존스가 이무를 상대로 벌였던 생사를 건 사악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돔이 리버시에 지배당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 수천 년간 희화화되어 전해졌지만 그 본질은 공백의 100년의 뿌리를 둔 이무와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혁명군 총사령관 드래곤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도 더해집니다. 그가 단순히 바람이나 번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홍수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고대환 수종 쿠이일 것이라는 이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수면을 상승시켜 세상을 수장시키려 한다면 대홍수에 맞서는 신화적 존재인 드래곤의 힘은 필연적인 대립 구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을 압도하는 것은 역시 이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거프의 기억 속 갓벨리 전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지배당한 상태의 록스에게는 그 어떤 물리적 타격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무의 불로불사와 도미리버시를 통한 절대적인 정신지배, 이 두 가지는 800년 동안 그 누구도 허애옥좌의 흠집 쫓아낼 수 없게 만든 괴물 같은 두 기둥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록스를 죽이지 않고 방관했던 이유, 그리고 갈링성이 록스를 처단한 진짜 이유, 그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이무의 힘을 공급받는 그릇을 파괴하여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존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독자들은 잔혹하지만 논리적인 단 하나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상극에 위치한 두 개의 악마의 열매가 반드시 나란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 열매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어둠. 이것만이 이무의 불로불사 재생 능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그를 죽일 수 있는 필멸자의 상태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의 힘은 이무를 취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열매 모델 미카입니다. 지배를 깨부수고 억압된 정신을 해방시키는 태양의 신. 이무가 의지를 꺾고 지배하는 신이라면 루피는 그 지배를 풀어헤치는 해방의 신입니다.
니카 없이는 그 누구도 돔니버스의 세뇌를 풀 수 없습니다. 로저와 거프에게는 힘은 있었으나 도구가 없었습니다. 록스에게는 야망이 있었으나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드래곤에게는 이상이 있으나 상성이 맞는 열매가 없습니다. 카이도와 빅맘은 무력뿐이었습니다. 오직 루피와 티치, 이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질 때만이 이무의 800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검은 수염 티치의 심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거프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 록스가 자신의 의지로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무에 의해 의식이 말살된 채 파괴병기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록스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로저와 거프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하는 모습, 그리고 정신이 붕괴된 아버지를 갈링성이 무참히 확인 사살하는 장면. 이것을 목격한 티치에게 이무는 더 이상 막연한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철천지원 수의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티치의 어둠 열매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록스가 남긴 최후의 유산이 됩니다. 닿을 수 없는 신을 땅으로 끌어내려 찢어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비록 그 동기가 정의가 아닌 복수일지라도 티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운명은 티치에게 루피의 존재를 납득시킵니다. 록스가 패배한 이유는 자유와 불사의 부정,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티치는 불사를 부정할 수 있고 루피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할지라도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최악의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인들의 섬 멜바프에서 펼쳐질 최후의 전쟁을요. 루피는 기어오를 발동하여 현실을 고무처럼 왜곡하고 해방의 리듬을 울립니다. 이무의 정신지배를 튕겨내며 그를 압박합니다. 동시에 검은 수염은 절대적인 어둠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이무의 영혼과 능력을 빨아들이고 그의 불로불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자유와 혼돈.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힘이 이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쇄도하는 그 순간. 800년 동안 신으로 군림했던 이무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은 수염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록스의 비참한 최후를 본 그는 적어도 이무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장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루피는 수백 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티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서로 다른 동기가 하나의 타깃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검은 수염은 악당이지만 역설적으로 D의 의지를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D는 영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고 신을 끌어내리는 자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샬 디티치, 그는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 따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부수고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파괴한 신을 죽임으로써 가장 티치다운 방식으로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세상의 사슬을 끊어내는 D의 폭풍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복수극의 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얼음 같은 진실이 엘바프의 땅에서 드러날 그날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